안녕하십니까. 예술을 사랑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사진가이면서 사진 평론가 비평을 하고 있는 배택수입니다. 저에 대한 프로필은 여기 나와 있고요. 제가 그림 학부에서는 이제 그림을 전공했고요. 대학원에서는 사진을 전공했기 때문에 사진과 그림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저한테 여기 연락처 있죠. 연락처하고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제가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주제로 나눌 이야기가 사진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그래서 초보적인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아주 초보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될 수 있으면 편하게 이렇게 쉽게 여러분한테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하시는 분들 보면 전문가도 있고 아마추어 사진가도 있고 일반 사진가들이 또 카메라도 역시 전문가용 카메라서부터 스마트폰까지 다양하게 여러 종류의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을 해서 수많은 사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 사진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카메라와 그 다음에 촬영 기술로다가 잘 촬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 형식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촬영하려는 대상의 의미를 갖다 발견하고 화가와 같이 사진가의 시각으로 재해석, 재구성, 재배치해서 이야기를 담아야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내용이라 우리가 형식과 내용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사진이어야만 깊이감과 감동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진이란 무엇일까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보고 의문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은 제가 형식과 내용으로다가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이 형식은 물리적인 프레임 구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는 외형인데 셔터는 어떻게 놓을 건가, 조리개, 그 다음에 렌즈는 어떻게 결정할 건가, 그 다음에 빛은 어떤 빛으로 활용할 건가, 그 다음에 노출을 밝게 할 거야, 어둡게 할 거야, 초점거리를 한 번 더 다가갈 거야, 멀어질 거야, 그 다음에 구성과 프레임을 어느 정도, 주제는 어디에, 부제는 어디에, 배경은 어디까지 해서 이걸 어디까지 넣고 뺄 건가 라는 촬영적인 그 기술 부분의 총칭입니다. 이 형식적인 게. 내용은 그 안에 어떤 주제, 피사체를 결정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한다면 그거에 따라서 테마를 어떻게 잡고 메시지를 어떤 걸 전달하고, 그래서 작가의 기본적인 사상과 철학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내용이라고 하죠. 심리적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구성을 할 때 화연대로 보는 피사체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죠. 우리가 어떤 걸 촬영할 때 그 호기심을 갖고 화연대를 들여다봅니다. 화연대를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그때 당시 내가 봤던 느낌에서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져 있는 눈으로 보는 복잡한 오브제들을 갖다 잘 정리해서 단순하게 이걸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회적 질서를 부여해야 되는 거죠. 예제 사진에서 보면 제가 이제 쿠바 여행 갔을 때 이 예제 사진인데 이걸 보면 복잡하죠. 좌측의 사진 보면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인데 창문도 많이 있고 밑에도 또 문도 있고 체게바라 그림도 있고 파킹이라는 교통표지판, 자동차, 지나가는 사람 사람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만 보면 무엇이 주제고 무엇이 부제면서 작가가 뭘 말하려고, 여행사진가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크롭을 했죠. 우측 사진을 보면 건너편 도로를 지나가다가 이 쿠바의 경찰서 건물인데 쿠바의 상징인 체게바라 사진이 있고 그 밑에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조금 해서 그 경찰관입니다. 경찰관인데 우리나라 경찰관 복장 같지 않고 그 검은 복장이에요. 사익 하나, 그 다음에 교통경찰이나 다 검은 복장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검은 복장에다 또 이 혼혈들이 많죠. 거기는. 근데 백인 혼혈보다는 흑인 혼혈들입니다. 흑인 혼혈들인데 검은 옷에 흑인이니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쿠바의 상징인 체게바라하고 그 밑에 경찰관이 하나 서서
지나가는 차량을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걸 작가가 뭘 여행을 하면서 뭘 표현하려고 그랬나는 권력의 상징인 체게바라, 그 다음에 혁명의 상징인 체게바라, 거기에 밑에 있는 경찰관, 그리고 이 교통 표지판인데 파킹이라는 표시죠. 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표지판은 금지, 그 다음에 지시 이런 걸 의미하죠. 그래서 사진적으로 상당한 요소가 되는 건데 이건 파킹하려면 일로 가라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람은 지시대로 우측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는 반대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위반은 아니죠. 위반은 아니지만 사진상으로는 그런 걸 표현하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잠시 기다렸다가 쿠바의 상징인 체게바라 교통경찰 앞으로 역시 쿠바의 상징인 올드 클래식카들 중에서 좀 컬러풀한 보색 대비가 되는 그런 자동차가 지나갔으면 하는데 마침 이렇게 분홍색 아주 확 뛰는 자동차가 안에 지나가는 걸 같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상황대로 한다라고 하면 주제와 부제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이걸 클럽을 해서 정리를 해놓으니까 작가가 뭘 말하는지 단순하게 정리가 되죠. 한눈에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구성을 하려면 사진상으로 보면 점, 선, 면, 형태, 패턴 등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3분할 등 여러 프레임을 활용을 하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심도를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빛의 명암 대비를 이용하고요. 색의 보색 대비로 주제를 원근감과 입체감 있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임 안에 일정한 규칙, 패턴, 대비적 요소를 넣어서 그 다음에 시각적인 질서를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이 좌측의 사진을 보면 남프랑스 니스를 지나가는데 찍은 사진인 거죠. 그 다음에 우측은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를 여행할 때 찍은 사진인데 여기에서 보면 제가 위에서 점, 선, 면, 형태, 패턴 등을 이용하라고 그랬죠. 보면 배들이 바다에 있는 배들이 하나가 다 점인 거죠. 이 점이 이루면 선이 이루어지고 그 선이 면이 되고 어떤 형태와 패턴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발견하면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사진에서 사진적인 요소가 되는 거니까. 또 육지에 올라와 있는 배들도 점점점 있고 또 위에 오토바이 하나가 검정색 오토바이 하나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이 구성을 잘 해갖고 해야 되는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고 우측의 사진도 보면 도로 벤치에 있는 보면 그 여자 둘이 앉아 있고 우측에는 또 남자 넷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인도로 이렇게 하얗게 표시되어 있는 점점점 이런 것들이 모여서 선이 이루고 면이 이루는 거죠. 그 다음에 근경에는 빨간색 오토바이에 타고 가는데 궤적을 느린 샷을 써서 궤적을 나타내는 거죠. 여기서 보면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대비적인 요소를 뭘 썼냐면 좌측의 사진은 수평과 수직을 이루죠. 수평은 배들 수평이죠. 그 다음에 수직으로다 오토바이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수평과 수직, 그 다음에 바다와 육지, 그리고 바다에서 다니는 배, 육지에서 다니는 오토바이 이렇게 대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많고 적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밝고 어두움이 있는 그런 대비적인 요소를 사용했다는 거죠. 여기서도 우측의 사진도 보면 움직이는 게 있는가 하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정과 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여가 있으면서 여기도 역시 수직과 수평이 있고 인도와 차도 그 다음에 많고 적음이라는 대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걷다가 아니면 건물들에서 보면 사진적인 요소인 점선면, 컬러 이런 반복적인 패턴을 발견하면 꼭 사진을 찍어라. 거기에 빛과 그 다음에 컬러, 동작, 균형을 맞춰서 촬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다 특이해야 될 건 뭐냐면 동영상은 소리를 담을 수가 있는데 우리 이 스틸 사진은 이 소리를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 차선책으로 사용하는 것이 궤적을 남기는 시간, 긴 장노출을 사용해서 긴 시간을 나타내는 걸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진 속에는 시간을 담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진은 형식 내용이 뛰어난 사진이라는 거죠. 어떤 사진은 형식에 너무 치우치고 어떤 사진은 내용에 중점을 두는데 우리가
이 내용과 형식은 사진상에서 다 중요하다. 근데 꼭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비율을 따진다면 저는 그 사진이 일단 시선을 끌 수 있는 형식이 먼저 중점을 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발걸음을 잡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그 관람자가 읽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얘기한다면 저는 한 4대 6 정도 보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사진 전시회를 많이 다녔을 겁니다. 많이 다녔을 때 다 같이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어떤 전시회는 내가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으면서 그 전시한 사진을 또 보고 이렇게 되는 그런 전시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전시는 그냥 다 봤네라고 생각하고 그냥 훅 나오는, 빨리 나오는 그런 전시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다 봤네라고 해서 나오는 전시회도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훅 둘러보면 다 봤어요. 작가가 뭘 찍었는지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인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진은 보면 너무 난해, 주관적이야. 그래서 작가 뭘 얘기하려는지 읽을 수가 없어. 뭐 이런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나오죠. 그러니까 일찍 나오는 거는 빨리 다 보는 거, 아니면 뭘 얘기하는지 작가의 생각을 알 수가 없는 거. 그럴 때는 더 이상 이 전시회에 머무를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는 형식적인 거고 하나는 내용적인 걸 너무 많이 치우쳤기 때문에 관람자가 그렇게 빨리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시선을 빨리 잘 끌어서 그 작품 앞에 관람자가 서게 하고, 그래서 그 관람자가 거기서 서서 그 작품을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볼 수 있는 그런 사진.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이 다 중요한데, 일단은 조금 더 형식적인 면이 많이 들어가야 시선을 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지나가다가 길가에 있는 하찮은 그 꽃잎이 들꽃을 보더라도 거기서 어떠한 의미, 그 다음에 호기심,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잘 담아서 간결하게 형식적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단순한 구성이 의미가 잘 전달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단순한 형식이 있는 구성이 잘 된 사진이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천에 있는 그 십정동 마을인데요, 재개발돼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그 사진가들이 여기 사진 찍으러들 많이 갑니다. 여기에 보면 그 다 쓰러져가는 그런 재개발 지역의 마을에 희망분식이라는 또 역시 그 아주 허술한 그런 분식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개발 지역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이 희망이라는 텍스트를 보고 사진을 찍으려고 호기심을 느꼈죠. 그런데다가 여기에 보면 그 벽화로 그 해바라기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해바라기도 역시 이런 영업하는 집에 가면 장사가 잘 된다든지 뭐 돈을 잘 벌게 한다는 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바라기 꽃이나 그림이나 아니면 조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개발 지역 안에 그래도 희망적인 요소가 있구나. 그럴 때 이건 주제가 될 수 있죠. 주제가 되는데, 그럼 부제가 뭐가 있을까? 여기에 어울리는 부제가 하나 지나가길 기다리는데, 이 허리가 꼬부라지는 할머니가 한번 지나가시는 거죠. 그런데 또 이 할머니도 올라가는 길을 보면 층층 높은 계단을 올라가는 거죠. 이것만 봐도 이 삶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진상에.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생활 속에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걸 표현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의 시야에는 넓은 시야가 다 보이죠. 그걸 다 사진상에 담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간결하게 프레임을 구성해서 빼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림은 흰 캔버스 안에, 같은 사진가나 화가가 볼 때 흰 캔버스 안에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때 재구성, 재배치, 재배열해서 그림을 그려놓는 거죠. 나무가 5그루가 있다고 해서 5그루 다 그려놓는 건 아닌 거죠. 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이 우측에 있으면 우측에 있는 산보다는 좌측으로 그려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옮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곡이 있어요. 우측에 계곡이 좌측으로 흐르는데 좌측에서 우측에 흐르게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화가는 화가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놓는 건데 사진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와져 있는 오브제를 어떻게 간결하게 구성해서 내가 나타내고 싶은 주제와 부제와 배경은 어디까지 갈 건가 라는 걸 결정을 해서 다 빼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진은 뺄셈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간결하게 구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인천의 그 십정동이죠. 같은 십정동인데 벽화가 하나 있습니다. 참 이 벽화를 그린 그 화가가 전문가일 수도 있고 아마추어 학생이 그린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그림을 보면 그 밤하늘에 무수한 별이 떠 있고요. 초승 달이 떠 있는데 그 안에 고양이가 한 마리 앉아서 망원경으로 먼 데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토피아 천국인 거죠. 이 그림으로 보면. 그런데 이 동네에 사는 길고양이가 같은 고양인데 이 길고양이는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겠습니까? 척박하게 살고 있겠죠. 먹을 것도 없는 데서. 그러니까 이 고양이를 보고 나도 너같이 이렇게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이렇게 좀 좋은 데서 살고 싶어 라고 하면서 참 고양이 뭐 연출시킨 것도 아니죠. 이 별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서 이 달로 가고 싶은 너같이 라는 생각을 갖고 이 작가는 사진을 찍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이 주변에 거 모든 게 다 있지만 다 빼버리고 필요한 부분만 남겨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인천의 동화마을이에요. 동화마을인데 참 그림상으로 보면 재밌어요. 이거 어떤 동화책에서 그림을 보고 그대로 그림을 이 화가가 그림을 그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상상해서 그려놓을 수도 있고 동화책 같은 걸 보고 그려놓을 수도 있죠. 근데 재밌어요. 이 반을 나눠서 우측에는 양지 바르고 햇빛이 잘 들고 밝고, 그런데 우측에는 그늘졌죠. 그늘져서 여기 고양이 한 마리가 잔뜩 등어리를 꽂혀 세우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냐면 고양이 생쥐가 삽을 하나 큰 삽을 올려매고 열심히 일하러 간다라는 그런 의도인 거죠. 그림 자체가. 근데 여 커브만 싹 돌았으면 고양이가 한 마리가 기다려서 열심히 일하러 오는 고양이를 찾겠다라는, 더 이상 다른 거 집어넣을 주제와 부제가 이 안에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들어가면 오히려 간결하게 구성이 안 되죠. 요 있는 상태로만 사진을 찍어도 되는데 밝고 어두운, 그렇죠? 요걸 나타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간결하게 구성했다는 얘기죠. 형식적으로 좋은 사진은 시선을 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형식은 내용, 그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의 그 수색역이죠. 수색역 종착역인데 어디인가를 운행하고 온 기차죠. 기차가 철조망 너머로다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깥에 있는, 철조망 바깥에 있는 이것도 길고양이죠. 길고양이가 이 사진을 찍는 사진가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철조망 너머의 기차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의미를 여기서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의미가 뭐냐면 이 고양이도 이 철조망 너머에 있는 기차를 타고 멀리 어딘가를 자유를 찾아서 간다든지 이렇게 여행을 떠나고 싶은 그런 내용을 담는 겁니다. 사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형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하면 간략하게 잘 구성할 수 있는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사진이 무엇인가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사진에 대한 본질적 정의와 특성, 한계를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진은 직관적으로 한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표현해요. 강력한 시각 언어라는 거죠, 사진이. 그래서 사진의 특성과 한계를 잘 이해하고 촬영해야지만 내용이 좋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진은 시각 언어인데 왜 시각 언어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완벽한 상형 언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번역이 필요 없는 사진 한 장을 찍어놓은 거 보면 만국에 있는 사람이 전 세계 어떤 사람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작가가 무엇을 찍었는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각 언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에 상관없이 좋은 사진은 작가가 전하는 메시지를 사진이 직접 말을 안 되는 거예요. 작가가 말을 안 해도 그 사진을 보면 뭘 말하는지 사진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사진이 시각 언어인가? 사진은 사물을 구체적으로 시각내에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동물들, 이런 거를 갖다가
말과 글로 표현하려면 A4용지 10장을 가져도 모질라죠. 사진 한 장 딱 찍어서 보여주면 구체적으로 실감 내에 표현해요. 코끼리를 그 다음에 이 초원에서 뛰고 있는 말을 말과 글로 표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람도 사진 한 장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광부 사진이죠. 광부 안에 일하고 있는 막장 안에 거울이 하나 있는데 광부가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거로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 광부라는 건 한눈에 알 수 있고, 역시 이 여자를 봐도 이 여자가 그냥 보통의 여자는 여자 같지 않고 그 모델이나 배우나 어떤 탤런트 같은 연기자 같은 그런 냄새를 풍기고 있죠. 보통의 여자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여자 자체가 보통의 그 여자가 아니고 아주 상당한 미인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서양의 아름다운 솔선과 또 여기서 바닷가에서 금을 던지는 어부, 그 다음에 석양으로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그 갈매기가 하나 그 안에 날아가고 있고, 이런 걸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사진적으로 이게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냐 어렵다는 거죠. 어렵고 또 이것이 또 와전될 수 있어요. 잘못 전달될 수 있다는 얘기죠. 스포츠 같은 데도 마찬가지죠. 선수나 심판이나 관중이나 이런 걸 역시 글로 표현하려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그 어떤 캡션이나 이런 게 달려져 있죠. 그리고 사진은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강력한 기록의 수단이라는 거죠. 이 사진만 보도 그 위안부를 상징하는 소녀상인 거죠. 거기서 학생들이 견학을 오고 이 앞에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인지 모르지만 선생님들이 그 가르치는 걸 갖다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 한눈에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여기도 그 관광술래 같이 이렇게 단오절에 그 행사를 한가위 단오절에 이렇게 춤추고 행사를 하는 그런 사진인 거죠. 그러니까 기록, 이런 게 기록을 되지만 또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진은 대상을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사진이 처음 발명됐을 때 문자 발명, 불의 발명 뭐 이거만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사진이 처음 발명이 됐을 때. 그래서 개인의 생일, 입학과 졸업, 그 다음에 결혼, 여행, 집안의 대수사, 이건 그 일상사진, 개인의 일상을 사진하는 사적 사진인 거죠. 이런 건 철저하게. 요새는 공적 사진보다는 이 사적 사진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이렇게 입춘대길이 오면 그 집안의 대문에다 이렇게 글씨 써서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진짜 가장 활짝 펴있을 벚꽃놀이에 이때 가서 기념을 찍고, 이게 일상적인 사진인 거고, 그 다음에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죠. 이런 걸 우리가 공적 사진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역시 글보다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이 시각원어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 문재인 탄핵이라는 얘기고 하나는 박근혜 탄핵이라는 거죠. 이런 걸 갖다 말로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렇죠? 사진 한 장이면 모든 게 다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진은 현재성과 현장성을 나타내는 거죠. 현재성인 거는 뭐냐면 지난 과거나 다가올 미래, 이거는 촬영할 수 없죠. 그래서 현존하는 피사체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장성은 그때 내가 거기 있어야지만 찍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내가 거기 없으면 전쟁이나 유적지나 뭐 이런 사진을 찍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림은 현재 그 시간에 있지 않아도 내가 집에서 상상하고 아니면 그 전에 찍어놓은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꼭 그 현장에 가지 않아도 그릴 수 있지만 사진은 뭐예요? 미래에서 지금 현재로 왔다가 현재에서 바로 과거로 흘러가 버리죠. 그래서 계속 사라지는 이 미래의 거나 과거의 것은 찍을 수가 없고 현재 딱 나와 있는 지금 현재성, 그 순간 그 현장에 있어야지만 그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펠탑을 촬영하면 파리에 가야 되죠. 파리에 가야 되는데 이 상황도 바로 비가 온 다음에 이 상황도 그때 그 장소에 있어야지만 이 장소를 이런 에펠탑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는 거죠.
과거나 미래에 있고 연출하지 않으면 찍을 수가 없어요. 비 좋은 아침, 그 다음에 이런 저녁 석양 이런 사진이나 그 다음에 감성이 묻어나는 비가 오는 사진, 그 다음에 눈이 오는 이런 사진, 이것 역시 어때요? 그 시간 그때에 내가 거기 있어야지만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그 사진은 존재의 증명이면서 부재의 증명이라는 거죠. 현재성과 현장성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존재성과 부재성인데 이건 바로 뭐냐면 사진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것만 촬영되고 존재하지 않는 건 촬영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는 장점이자 단점이라는 거죠, 사진이. 그래서 과거 미래의 상상 이미지는 촬송할 수가 없고 촬영할 수 없고 현존하는 그 피사체의 그 사진만 상황만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진은 카메라에 촬영되는 순간 이 사진 밖의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 찍힌 사진 찍은 그 시간은 그대로 정지가 되어 있지만 찍은 그 이후의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존재이자 부재의 증명이 되는 거죠, 사진이. 이 예자 사진을 보면 진해 벚꽃놀이 때 이게 10년 전 사진인 거죠. 그럼 가끔 이 지나간 사진을 보면 이때 당시에 부부 같지는 않고 이 친구들이 부부 같지는 않고 애인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년이 흐르고 난 년에 과연 이 친구들이 아직도 만나고 있나? 아니면 아직도 그때 뭐 좋은 관계여서 부부가 돼갖고 애 낳고 잘 살고 있나? 아니면 헤어져서 남남이 되고 있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때 찍은 이 사진은 존재. 그런데 지금은 그 상황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부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진이 존재이자 부재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젊은 아가씨가 역시 10년 전에 찍은 모델인데 이 모델에 대한 젊음이 그때 당시 1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지금도 이쁜 상태로 있냐, 이 상태로 있냐, 아니라는 거죠. 이 찍어놓은 상태는 그냥 그대로 존재하고 있지만 흐르고 난 이 여자의 모습은 부재라는 거죠. 없대라는 거죠. 그래서 사진 속에 여인들은 현재의 시간을 영원히 멈춰버리고 있는 존재죠. 이것들이. 근데 10년, 20년 지나고 난 그 현재의 아름다운 것은 존재하지 않은 부재의 증명이라는 거예요. 존재의 증명이자 부재의 증명이 사진의 특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물의 의미를 발견하는 예술이다. 사진은 그림과 달리 무에서 유를 만들지 못하죠. 그림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근데 사진은 현재 존재하는 피사체를 대상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사진은 유의 예술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림뿐 아니라 다른 예술 분야는 무의 예술이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술을 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무의 예술이라고 해요.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피사체에 내포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촬영자는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거죠. 그걸 재구성해서 표현하는 작업인 겁니다. 뒤에 가서 이제 예자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진을 잘 촬영하는 기술, 이것도 중요하지만 피사체의 의미를 잘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하찮은 보잘것없는 연꽃 사진인 거죠. 가뭄에 타들어가는 그런 연꽃을 찍은 건데 그냥 지나가면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가면 아무렇지도 않은 사진인 거죠. 그 다음에 물에 역시 시들어서 연꽃과 연잎이 시들어서 꺾어져서 물에 잠겼죠. 사진 찍는 사람은 이걸 또 그 겨울에 꽁꽁 얼은 상태에서 이 얼음 속에 뉘어져 있는 그런 그 연줄기와 연잎들을 보고 찍는데 이 형태에서 사람의 얼굴을 보고 사진가가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의미를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타들어가는 연잎과 이 시들어가는 그 연줄기를 촬영한 것은 아니고 아름다운 연꽃으로 태어났다가 썩어서 다시 자연으로 들어간다는 연잎의 의미하고 물속에 잠긴 그 연줄기 형태에서 사람의 얼굴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무심히 지나쳤다라고 하면 사진의 의미를 부여해서 찍을 수 없다는 얘기죠. 담배죠, 담배에서 피어나는 연기를 보고 사람의 얼굴을 찾아내는 거죠.
사진은 자아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 현실에 존재하는 사물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자아를 표현하는 예술이라는 겁니다. 에드워드 웨스턴 유명한 사진가죠. 대표적인 사진 중에서 피망을 찍은 거고 그 다음에 앵무조개를 찍은 겁니다. 그러면 좌측의 사진 같은 경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게 다르지만 근육질의 어떤 남자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고 아니면 또 서로 포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하찮은 피망에서 이런 걸 갖다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앵무조개에서도 역시 의미를 발견하는데 무슨 외계인 같은 그런 모습을 여기서 찾아낼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찮은 것들 중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거기서 자아를 표현하는 예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심리학에 투사, 내사, 합치라는 게 있습니다. 투사, 내사, 합치라는 건데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사진 속에서 의미를 찾아낼 수 있어요. 의미를. 그런데 투사라는 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장에서 사진가가 어떤 대상을 보고 슬픔을 느꼈다면 그 슬픔 느낀 걸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기쁨을 느꼈어요. 아름다움을 느꼈어요. 라고 한다면 그걸 그대로 그 피사체에다가 표현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경우가 있죠. 같은 대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을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슬픔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름답게 꽃꽂이를 했어요. 이쁜 꽃을 꽃꽂이를 했는데 한 사람은 진짜 아름답게 꽃꽂이를 했다, 이쁘다 라고 해서 사진을 찍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그걸 보고 슬픔을 느낄 수 있어요. 뭐냐면 야, 저 꽃이 자연 속에 있다라고 하면 아름답게 피고 그 다음에 또 아름답게 져서 그게 자연 속으로 돌아갈 텐데 사람들이 저걸 잘라내서 저 꽃꽂이를 했구나 라고 해서 어떤 슬픔 같은 걸 느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그 개그맨이 진짜 재미나게 연기를 하고 있어요. 개그 콘서트 같은 데서 재미나게 소재를 연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보면서 웃고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보고 그 개그맨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생활을 아는 사람 같으면 저 사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든지 와이프하고 이혼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마음이 무지 아플 텐데 참 그 연기를 위해서 저렇게 그 아픔을 무릅쓰고 저렇게 즐겁게 연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보고 슬픔 같은 걸 느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같은 걸 보고서도 어떤 사람은 기쁨을, 어떤 사람은 이쁜 것을, 어떤 사람은 슬픈 것을 이런 걸 느낀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사진을 찍는 사람은 그 당시에 느꼈던 느낌을 피사체에 투영을 시켜야 된다는 게 투사라는 겁니다. 투사. 이 사진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그 엿장수가 뭐라 그러죠? 엿가위를 두들기면서 여기 그 주전자를 또 두들기면서 장단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고 그러고선 이제 잠시 쉬고 있는데 또 같은 동료가 이 다 찌그러진 그 주전자에다가 물을 받아다가 엿장수 노래를 부르고 잠깐 쉬고 있는 사람한테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좀 전까지는 참 즐겁게 재미나게 구경하고 있다가 이 모습을 보니까 참 너도 살기 힘들다라는 그런 어떤 슬픔을 오발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걸 최대한 사진상에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세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면서 그 피사체가 나한테 말을 걸어온다는 걸 혹시 느끼신 그런 작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상이 나한테 말을 걸어올 때가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사진으로 표현하는 건데 피사체의 속성 본질을 이해해야지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예자 사진 같은 경우에 보면 배 쌍둥이 같이 생긴 똑같은 배가 두 척이 밧줄에 묶여서 이 닷에 걸려져 있죠. 그럴 때 이 사진가는 닷에 묶여있는 배를 찍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묶여있는 배는 뭐예요? 멀리 떠나가 방해를 해야 되는 게 이 배의 속성인 거죠. 자유스럽게 돌아다니면서 고기도 잡고 어디 물건도 실어 나르고 그래야 되는 게 배의 속성인데 이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 이거 밧줄에 묶여져 있는 거 좀 풀어줘.
사진가한테 말을 하는 거죠. 이 배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거를 표현하려고 이 묶여져 있는 배들이 이걸 풀어줘라고 말을 하는 걸 보고 사진가는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사진을 이렇게 찍었다는 얘기죠. 이게 뇌사라는 거예요. 그 코끼리 모양을 하고 있는 바위죠, 그렇죠? 그런데 이 재미난 코끼리 모양을 하고 있는 바위가 재미있어서 찍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걸 코끼리로 보고 우리가 그 동화나 그런 데 있죠. 저주를 받아서 마귀로 변하고 뭐 이런 그 동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서 이 코끼리가 바위덩어리로 변했는데 나를 이 마법에서 좀 풀어줘. 나도 좀 제대로 한번 살고 싶어. 코끼리로 살고 싶어. 라는 걸 읽고 사진을 찍었다는 거죠. 그 역시 여기 바닷가에 그냥 하찮은 고무풍선이죠. 고래 모양을 한 고무풍선이에요. 이 고래의 속성은 뭐예요? 바다에 자연스럽게 나가서 헤엄치는 거죠. 헤엄치는 거.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물놀이하고 재미나게 놀고 있는데 나도 좀 바다에다 보내줘. 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이 돌고래에다. 하찮은 풍선이지만 그런 의미를 내포해서 이거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돌고래의 습성을. 합치는 내사나 투사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것들을 보고 그 피사체가 나한테 말을 걸어오는 거 아니면 그 대상을 보고 느꼈던 감정 그걸 그대로 이입을 시키는 건데 이 합치는 연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사체하고 이 사진가의 감정을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이제 그 누드죠. 누드 사진인데 여체의 어떤 그 곡선이나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작가는 요새는 뭐 여권 시장이 돼서 남자보다 여자가 더 그 발언권이 높아졌죠. 수위가 높아졌죠. 어쨌든. 그런데 옛날에 우리 여인네들은 집안에 갇혀 살고 좀 속박을 받고 자유스럽지 못하는 그런 거였죠. 우리네 어머니나 우리 세대의 여자들도 그랬었어요. 요새 젊은 친구들이나 아마 그런 상황인 거죠. 어쨌든 옷을 입고 있으면 그런 거에 모든 게 갖춰져 있는 구속되어 있는 그런 의미인데 이렇게 벗어던진 건 나 자유스럽게 좀 떠나고 싶어 라는 거죠. 역시 여기도 누드가 무슨 그 여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인 거죠. 속박에서 벗어나는 그런 느낌인 거죠. 어쨌든 여기서 이 좌측의 사진 같은 경우에는 폐허의 건물에서 한 여자는 이 창문 너머에 구속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인 거고 이 여자는 여기서 탈출해서 사다리를 타고 밑으로 자유스럽게 가겠다는 얘기죠. 이 여자도 가려고 하는 건데 여기 스프레이로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감시의 눈초리인 거죠. 남자들이 이 여자들이 도망가고 이 자유를 찾아서 떠나려고 하는 그런 걸 못하게 감시의 눈초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그 다음에 우측의 사진 같은 경우도 한 여자는 정면을 보고 있고 한 여자는 뒤를 보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로다가 그 철망, 그렇죠? 문을 닫는 철망을 사진을 찍은 걸 한 여자한테 비춰줬고 한 여자는 또 역시 프로젝트로다가 그 파문을 일으키는 지문 형태의 그 파문을 일으키는 그 형태를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죠. 그런 스크린을 한 여자는 철망, 한 여자는 그 파문을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걸 비추면서 손을 또 하나 집어넣어서 그림자로 이렇게 나타냈죠. 나타낸 건 뭐냐면 한 여자는 갇혀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한 여자는 여기서 그 잘 살고 있는 여자한테 뭔가 좀 이렇게 하나의 톡 돌을 던져서 너 여기서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가 라는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 여자의 심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파문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 피사체 여인이 주는 느낌, 그다음에 속성, 본질과 사진가의 감정, 마음을 하나로 표현하는 걸 우리가 합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에서 내사, 투사, 합치가 있어야지만 그걸 알아야지만 그 피사체의 속성을 알고 그 피사체에다 의미를 부여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교통표지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회전하라는 교통표지판인 거죠. 다른 피사차는 다 빼버리고 그 구름이 있는 파란 하늘을 찍었을 때 이건 우회전하는 명령 지시인 거죠. 그래서 방향 지시판이 주는 느낌하고 이때 마침 이 새가 여기 날아가죠. 날아가는데 이것도 너 직진하면 안 돼. 우회전해라는 작가의 마음하고 하나 합쳐서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사진은 고립성과 폐쇄성이 있다는 겁니다. 고립성은 뭐예요? 현실의 세계는 3차원, 4차원 입체적인 감각적인 그런 시공간인 거죠. 근데 사진은 뭐죠? 이런 감각적 입체적인 시공간을 갖다가 한 단면을 프레이밍해서 자르는 거죠. 그래서 2차원 평면을 만드는 그런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자성과 더불어 시공간의 한 부분이 단절되는 고립성이 있다는 얘기죠. 현실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사물을 통해서 자신의 시각으로다가 재구성해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관람자한테 전체를 보여주지 않고 간결하게 구성하면서 딱 한 단면을 잘라내는 이건 고립성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 밖의 공간과 시간을 상상하는 창작 사진이 된다는 거죠. 이 좌측의 사진 같은 건 거울을 이 미러를 활용한 건데요. 거울과 컬러를 대비를 이용한 그런 프레임 밖의 사진인 거죠. 이 프레임 안과 이 사진에서 보면 프레임 밖에 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관람자로 하여금 프레임, 이 사진에 있는 프레임도 보지만 이 프레임 밖의 것도 너 상상해서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진 속에는 전부를 보여주지 않을 때 많은 걸 상상하게 하는 관람자로 하여금 프레임 밖을 상상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게 중요하다. 로버트 프랭크가 이 현대사진의 대표적인 사진가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초창기 때 미국에서 그 장학금 아니면 지원금 이런 걸 받아갖고 미국 전역을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찍을 때 자기 혼자 돌아다니지 않고 와이프와 여기 애기 사진, 흑백 사진이라 잘 보이지 않는데 아들하고 이렇게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원금 받은 돈을 가지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니까 폭스바겐 그 자동차, 중고 자동차를 사서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이 사진에서 보면 이 자동차 전체의 모양을 다 찍은 것이 아니라 프레임을 다 자동차 유리, 그 다음에 본넷, 그 다음에 자동차 그 헤드라이트 또 여기에 똑같이 해서 이 전체를 다 찍은 것이 아니라 반만 절단해서 찍었어요. 그래서 와이프와 아들이 피곤해서 잠들고 있고 자기도 이제 운전하다가 좀 졸겠죠. 졸으니까 좀 쉬었다 가려고 나와서 있다가 이 상황을 길가에 세워놓고 그 외눈이죠. 이 헤드라이트가 외눈을 뜨고 있는 이 자동차의 라이트, 그 다음에 한쪽 면만 보이는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여행에서 지치고 외롭고 쓸쓸하고 이런 한 단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반쪽만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쪽은 또 관람자가 알아서 상상을 해.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헤일리에도 역시 그 헤일리 한복판에 가면 그 무슨 카페인가가 있는데 긴 그 오래된 버스, 폐차된 오래된 버스예요. 버스에서 이걸 그 뭐라 그러죠? 이걸 펜다라고 하나요? 자동차에 거기에 길고양이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역시 자동차 전체 다 보여줄 게 아니고 오래된 폐차된 거를 다 보여줄 필요 없죠.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상상을 해.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관객을 이 사진 속에서 머물면서 많이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유도를 하는 겁니다. 이 사진을 보면 어디 같아요? 우리는 이거 보면 고속버스 터미널에 방배동 가는 거 있고 4212번 버스고 이 사진만 보면 이렇게 단편적으로 자른 거니까 어딘지 모르죠. 그리고 또 이 여자의 뒷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여자 같지는 않고 외국 여자 같고 건물도 또 외국 그 풍경이고 외국은 외국인데 어느 나라인지 모른다는 거죠. 단편적으로 잘랐기 때문에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거죠.
조금 더 큰 사진을 보면 이거죠. 어딘지 알 수 있죠. 월드카, 클래식카가 보이고, 이거는 이제 나오진 않는데, 여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사당이죠. 국회의사당. 쿠바의 국회의사당 같은 건물이에요. 거기에, 우리나라 그 폐차가 수출됐어요. 거기서 굴러다니고 있어요. 버스 종점이에요. 운전수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쉬는 시간에 주차를 해놓고 운전수는 어디 가서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상황인지를 보여주는데, 이 상황은 봐서는 모르는 거죠. 알아서 상상을 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폐쇄성이 있다고 그랬죠. 사진은 뺄셈을 정오해서 눈으로 보는 공간의 한 부분을 프레임해야 하기 때문에 폐쇄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폐쇄성은 이렇게 한 부분만 프레임할 때 폐쇄성이 있다는 거하고, 아니면 밝고 어둡다든지 일정한 패턴 속에서 탁 튀어나가려고 하는 것도 폐쇄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은 현장성과 현실을 담는 리얼리티죠. 리얼리티인데 일부분만 보여주기 때문에 현장에 없었던 관람객은 100%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강력한 표현 매체면서 만국 공통어지만 이 작가의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서 폐쇄성을 내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촬영하는 사람은 그 의미를 알 수 있지만 보는 사람은 정확한 의미와 맥락을 알지 못하는 폐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왜곡 전달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보도나 다큐 사진의 경우에는 이 사진에 캡션을 달아서 그 의미를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좌측 사진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어느 선거철이라 유권자들이 지나가니까 몇 번 찍어달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건 우리 선거철마다 보는 거죠. 우측에 있는 사진은 이건 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칼이죠. 칼에서 이걸 뭐라고 그러더라? 작두. 작두 칼에 무당이 올라가서 여기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신이 들려서. 보통 사람이 올라오면 이게 발 다치죠. 근데 이 사람은 신이 들려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발이 안 다칩니다. 이 구술할 때 옛날에 이거 많이 보여줬던 거죠. 보여줬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같은 시대에서 이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잘 알죠. 잘 아는데 이 상황을 알지 못한 외국 사람들은 사진의 폐쇄성 때문에 그 의미를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다가 캡션을 달아줘야 외국 사람들도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있는 거를 다 보여주는 건 기록사진에서 꼭 필요하죠. 그런데 또 창문, 그늘 등 어두운 공간에서 밝은 곳으로 빠져나가는 원리를 이용하면 시선이 집중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보여주지 않고 관람자가 다 상상할 수 있도록 폐쇄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밝은 곳에 어두운 곳이 있으면 그 사람의 시각은 어두움 속으로 매몰됩니다. 근데 어두움 속에서 밝은 곳이 있으면 그 밝은 곳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같은 패턴, 또 전부 다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아니면 전부 다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서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깨트려 준다 그래서 폐쇄성이 있다고 합니다. 일적으로 쫙 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다가 하나가 튀쳐나가려고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성질 폐쇄 원리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으면 또 좋은 사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연꽃이죠. 연잎. 연잎에서 그 거울로 미러로다가 요 한 군데만 빛을 줬더니 이런 그 연잎의 패턴을 잘 표현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잘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 어두운 곳에 밝은 것이 있으면 일로 집중이 된다는 얘기예요. 역시 그 강가에 개울가에 그 상사가 피어 있는데 다른 건 다 빼버리고 어두운 나무 노출 차이를 이용해서 어두운 나무 기둥을 이용하고 또 밝은 곳에 그 개울이 흘러나오는 장노출을 이용해서 이 개울물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 상사를 표현해서 시선이 일로 집중이 된다.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에 시선을 집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로등 불빛을 이용해서 어두운 곳에서 역시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그 다음에 프레임을 이용해서 어두운 프레임에서 밝은 프레임으로 빠져나가는 사진의 본질적 정의와 특성과 한계를 잘 이용하고 촬영에 이런 걸 적용하면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언어성, 그 다음에 기로성, 존재성과 부재성, 그 다음에 자아 표현성, 현재성, 현장성, 그 다음에 고립성, 폐쇄성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이 스스로 말을 하는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진가는 촬영 대상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의 시각으로 재해석, 재구성해서 사진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림은 화가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같은 피사체를 보더라도 그걸 보고 재해석, 재구성해서 재배치해서 그림을 그려 나간다는 겁니다. 나가는데 역시 사진도 그런 걸 그림 그리듯이 작가 자신의 시각대로 그런 어떤 피사체를 재해석하고 재구성해서 표현해야 된다. 사진을 우리가 보통 창문과 거울이라고 그러죠. 윈도우와 미러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카메라 파인더는 어때요? 세상을 비춰주는 창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찍힌 사진은 사진가의 생각, 자아를 그대로 담아주는 거울이라는 거죠. 피사체를 보고 촬영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촬영하고 집에서 우리가 사진을 그걸 다시 봐요. 밖에서 지금 오늘 당장 찍어 갖고 온 사진을 집에 와서 다시 그 모니터에다 놓고 확인을 해보니까 촬영 당시 내가 느꼈던 느낌, 마음을 담지 못해서 아쉬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또 찍으러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 당시 내가 어떤 피사체를 보고 호기심을 느껴서 찍었어요. 그러면 최대한 그것을 그 당시 느꼈던 느낌을 사진 속에 담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형식적인 걸 활용을 해서 사진의 촬영 방법, 모든 촬영법에 모여있는 형식적을 이용해서 그 당시 내가 느꼈던 느낌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가가 촬영 당시의 마음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과 같기 때문에 피사체는 피사체의 그 자신의 생각, 마음을 담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시간 관계상 두서없이 이렇게 왔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되면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하고 사진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